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개각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추미애 법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말 개각을 해야 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런 개각을 왜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개각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각에 관한 스케줄은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차례로 네네. 나눠서 뭐 소폭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충의 뭐 스케줄이랄까 방향은 잡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는 내년 재보궐선거가 이제 거의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4월이니까 4개월하고 지금 한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니까 재보궐에 나갈 사람을 1차로 일단 내보내고 그다음에 2차가 내년 초 3월이라는 어떤 설이 있는데요. 내년 초에 그동안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요, 그러니까 교체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개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청와대의 소식통들을 통해서 이렇게 취재해 갖고 나오는데 1차 개각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농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뭐 이런 분들 뭐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수는 있는데 과연 지금 개각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추미애, 강경화, 김현미는 쏙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미 장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23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전세난에다가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이 풍선 효과가 지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이 상승이 곧 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내년 초부터 다시 곡소리가 더 크게 서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김현미 장관을 위임하는 이유는 아마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부동산 실책은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감사 때 홍남기 부총리도 사실 여기서 정책을 바꾸면 뭐 일관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할 정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문재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 고집이요. 이건 고집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심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책만 내놨다 그러면 도리어 더 오르는 결과라면 시장에게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어떤 시그널? 정책을 바꿀 거다. 근데 솔직히 우리 부동산 정책 실패했으니 바꾸겠습니다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어떤 정부도 사실 쉽게 못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장관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을 교체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위임하겠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냥 똥꼬집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친 집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세 대란이 지금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매물이 없어져 볼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이분 얘기 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낙연 대표가 오랜만에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자인했어요. 이 정부에서 뼈아픈 패착이고 정말 실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전세난 대책으로 호텔을 고쳐가지고 그걸 전세를 임대를 놓겠다고 하니까 이런 무슨 황당한 계획이 있느냐.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들이에요. 그러게요.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쿠바에 살고 있나? 아니 북한에 살고 있나? 쿠바에 살고 있나? 즉 이 집이라는 건 말이죠.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건 나쁜 의미의 욕망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고 또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고 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편안한 이런 꿈이 집약이 된 게 그 집이거든요. 예. 그런 욕망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잖아요. 예. 그런데 호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지어진 어떤 목적 자체. 그러니까 form follows function으로 해서 그 형식 자체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지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살 공간이 아니에요. 지어진 형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전세를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욕망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이 상작각 같은 그런 이 방 몇 개 해갖고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아니 이게 전세 대책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거의 뭐 이 집을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 자기들 뜻대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공간, 예. 이 몸만 피하는 공간 이런 정도의 어떤 인식 그리고 살려면 거기서 사는 거지 뭐라는 식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강남에 아파트 살고 말이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황당무계한데 전세 난민 하니까 난민 신세로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저 흥분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추미애 장관 남겨놓는 것은 너무 뻔하니까. 윤석열이 있는데 추미애 쳤다가는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말은 검찰 개혁에 뭐 공수처도 아직 출범을 안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들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문제는 강경화입니다. 강경화는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외교장관을 하느냐, 저런 무능한 사람이 외교장관 해서 되겠느냐는데 네. 그 무능을 지금까지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 시대가 다시 돌아오니까 외교 지금 말을 바꿔 탈 수 없다고 그러네요. 언제는 뭐가 어째서 못 온다고, 뭐가 어째서 못 온다고 하니까 5년간 끌고 갈 모양이에요. 이런 무능한 사람을. 그게 가장 큰 최악입니다. 사실 여성 장관이 많다 이 정도 들어서 그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것이 정말 유리천장의 벽을 아직도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좋은 일인데 다만 여기에 가로 달고 가로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유능한 여성 장관. 네. 아니 능력이 있어야죠.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건 다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을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뜻이지 무능하지만 여성이니까 장관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말 행복과 안전과 존망이 걸린 그런 내각 수장 자리가 다 각각 다 그런 자리잖아요. 장관 중에서도 1번입니다. 외내제 법국문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럼요. 순위. 네, 장관 순위가 순위서도 수석장관이에요. 수석장관이고요. 왜냐하면 외교는 국민의 정말 생명을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관 지금 이 수년 동안 한 행태라고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외국에 나가서 설명하는 그런 장관. 그러니까 국정홍보처장 아니면 무슨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면 딱 좋을 이 일만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과 대화한다고 뭐 하는데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는 저기 아프리카 가갖고 설명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우리 너무 잘했다고. 요즘도 지금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지난해 그렇게 기세 좋게 뭐 국내에서 거기 좀 멋지고 하면은 토착해 오다 하면서 반일을 축창가를 불러대더니 이제는 아쉬워가지고 지금 모두 달려가고 있잖아요. 문재인부터도 그냥 지금 알랑방구로 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외교장관으로 쏙 빠지고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뭐 김진표 등 국회 쪽 여당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강경화는 완전 패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은 한일 의원 연맹이니까 저는 이 정부에다 대고 그 죽창 들라고 막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다, 다 좋은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아니 의원들 보내서 외교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숨통을 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표 한일 의원 연맹이 깨진 데 대한 강창일 의장이 깨진 데 대한 복원이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고 간사장을 만나죠? 국정원장이 그럼 외교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자리입니까? 이건 정치와 외교잖아요. 간첩 잡으라는데 그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손을 좀 떼는 척하고 아직 대선이 오래 남았으니까 대선 되면 이제 거기서 다 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국제 정치를 주무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좋은데 강경화 장관이 최근에 아주
모든 사람을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자기는 키를 쓰고 하는데 간혹 여성이라서 이렇게 어렵나, 남성 위주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젠더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다. 진짜 테스형 왜 찾는지 알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요, 정말 창피한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교수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 건데, 이게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이라는 데 나가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 지수가 낮아요. 성평등 지수가 낮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 예를 마치 드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요, 박영선 전 의원이 박선영 죄송합니다. MBC 기자 출신. 자민련 의원이 예, 자민련 의원이었죠. 박선영 의원이 한 말. 야, 정신 차려라. 무능해서 지금 패싱 당한 거지. 무슨 여성이니까 패싱 당했냐. 이렇게 그 일가를 했습니다. 일갈 정도가 아니라 빰싸대기를 때렸던데요. 그렇죠. 창피한 얘기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가 지금 이 패싱 당했다고 이게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뭐.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죠. 외교 철학을 보이고 행보를 보이고. 그런데 이 강경화 장관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 전 장관들 보세요. 뭐 윤명세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비판을 받을지언정 무엇인가에 자기 철학이 있어요. 외교 노선이 있고 지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뭐 어쨌든 그 논쟁도 벌어집니다만 강경화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외교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어요. 3년 동안 내놓은 게 없어요.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패싱만 당하고 앉아. 그러니까 박선영 전 의원 뭐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무능 때문인지를 모르고 무슨 젠더 얘기냐, 메리클이라든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총리 뭐 이런 여성 총리, 여성 지도자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선영 이 전 의원이 제대로 얘기했대요. 우리 여성 장관들 보니까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능력은 제로다.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를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나훈아우 소크라테스 테스형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렇게 유행을 하고 박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유은혜 사실 교육부총리도 사실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대묻고 싶습니다. 뭐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부총리라면 부총리에 걸맞게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가 다 나서고 있고 자기는 또 쑥 들어갔어요. 지금 유은혜 부총리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능함에 또 극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기준으로 그런 여성 장관들을 장기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간데 일단 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라든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번에 사표까지 제출했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쓱 돌려주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쇼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차 개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아직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서울시장 당 경선에 나간다는 게 거의 뭐 굳어진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정세균 총리가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것이 분명해졌고 지금 참모진들도 엄청나게 꾸리고 있다는 소문 아닙니까? 의원들도 뭐 계속 만나고 있고 물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1차 개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니까. 아, 그럼요.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 어떤 총리라는 이 직위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특보단이거든요. 총리가 특보단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치권에서
구할 이유가 없는데 보면 면면이 이해찬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던 한 뭐 교수 또는 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무특보였던 김현성 특보 이런 사람들 각계파에서 가장 어떤 전문성을 띠거나 정치판에서 정세 분석에 능했던 사람들이 쫙 결집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뜻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양정철이가 두 이신은 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3 인물을 찾느라고 열심히 움직인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네. 맞나요? 아니요. 그 뭐 소문이 아니라 사실 거의 대놓고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극비에 만났다면 이렇게 안 알려졌을 텐데 누구를 언제 만났다더라 소리가 거의 다 지금 기자들한테 돌고 있는 걸 보면 거의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양정철이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정철은 또다시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큰 그림. 그렇죠. 이 빅피처. 정권 승계를 위한, 계승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그림, 그 그림이 무엇이냐를 놓고 지금 정가가 지금 바짝 눈길을 모으고 있는 거죠. 개각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짧게 짚어볼 문제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와서 참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이 안 돼갖고 좋은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 개선 좀 해달라 하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만든다 뭐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는데 지금 요지는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 이건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있는 겁니까?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무조건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신기록을 세웠죠. 계속 경신했잖아요. 22번인가 23번. 23번이죠. 예. 그러니까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는 사실 다 좀 고민을 하다가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이게 국민 뜻이다라고 그런 어떤 과정인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임명을 강행한 사람만 23명입니다. 그 중에 다 난리가 났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 자질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장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봤자 진짜 인사청문회 아무리 지져라 우린 그냥 간다. 거의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그 자체마저도 거저 먹어버리겠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으려니와 청와대 검증이라는 게 완전히 정말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검증을 안 해. 왜? 자기 사람만 쓰니까. 그래놓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캠프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 그래놓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는 이 청문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보 쪽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아니 야당이 무슨 탐정입니까? 셜록 홈즈입니까? 야당이 그리고 검사들입니까? 왜 야당이 그걸 꺼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미국 아시잖아요. 미국은 이 4개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아예 도덕성 내지는 어떤 자질 이걸 아주 탁탁 털고 나서 이제 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식적인 기관들이 다 털고 걸러내서 상원으로 가니까 그걸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원이. 그러니까 정책 검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청와대는 자기 사람 딱 해놓고 야 무조건 임명시켰다니까 너는 알아서 찾아와. 흠결이 있으면 야당이 찾아와, 언론이 찾아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나마 찾아와서 쓴소리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지금 공개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개각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보면 진짜 가려야 할 사람은 안 가고 안 가라도 될 사람은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그나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난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마저도 귀찮다고 다 없애버리자. 실질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